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정입니다.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들 이제 너무 쉬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학생들은 야, 나는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항상 이제 평가원이라는 시험은 약간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은 나한테 좀 유리하고 어떤 시험은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 이제 메꿔 나가는 거, 최대치로 메꿔 나가는 게 또 이제 이런 모의평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등급 컷을 보면 언어 매체가 한 90점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편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화작 같은 경우가 이제 9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격차가 난 이유는 당연히 언어 파트에서 좀 난도가 있었던 것, 그 다음에 화작에서는 조금 쉬웠던 것, 요런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독서 부분이 조금 쉬웠거든요. 평소보다. 여러분 생각해봐. 2022학년도 수능 때 맞이했던 해겔 지문이나 브레턴 루즈나 그런 걸로 쳐맞을 때보다는 훨씬 조금 이제 난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자면 말이야. 요 2022학년도 수능까지는 아니겠지만 독서가 난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등급 컷은 다시 낮아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등급 컷이 조금 예를 들어서 올라간 이유는 독서가 좀 쉽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미친 듯이 98 이렇게 치솟지 않는 이유. 옛날에는 가끔 2등급 컷이 100점일 때도 있었어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3등급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2013학년도 수능도 1등급 컷이 98이었고 2014학년도 수능도 등급 컷이 96이었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문학에서 조금 난도가 좀 있어 주니까 지금 등급 컷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치솟진 않았던 겁니다. 독서가 쉬운 것에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문학이 요 정도 난도에서 좀 어렵게 조성이 된 상태에서 약간은 조금 어렵거든요. 선지 판단에 있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독서까지 살짝 더 어려워진다면 등급 컷은 좀 엄매 같은 경우는 80점대 후반까지 88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봤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하루는 좋아했대. 근데 못 봤다고 해서 또 이제 자괴감 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하는 계기로 좀 삼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총평은 뭐냐면 한 줄로 얘기하자면 평이함 속에서 약간의 경고. 그러니까 여기서 독서가 조금 난도가 뛰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 이제 각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요 연계 체감이 좀 높았어요. 그죠? 물론 비연계 현대소설도 있고 그러하지만 한거 18곡이라든지 맹세라든지 상사동기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튀어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할만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선지 판단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비연계 작품들이 여러분한테 좀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연계 체감률은 대단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연계 체감을 별로 못 느꼈는데요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거 18곡에서 이제 EBS에서 나온 파트만 하면 안 돼. 저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전체를 다 다뤄드렸죠. 19개의 수를 전부 다 다뤄드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렇게 없었을 거야. 제 수업 때 분명히 요거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저희 그 러닝슛 그 EBS 블랙 할 때도 제가 분명히 한거 18곡 요거 이제 제가 첫 강의에 바로 얘기를 했었어요. 맹세 같은 경우도 제가 1번에다 넣었잖아. 이것도 1번에다 제가 넣었던 거고 상사동기는 수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가원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수능에 나오면 운영전 같은 거 나오고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계 체감을 좀 느끼려면 당연히 연계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연계 순서는 이렇게 돼요. EBS 연계 순서는 일단은 고전 시가가 연계가 제일 연계 체감률이 높아. 왜냐면 네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사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그지? 그 다음에 현대시. 왜냐면 하나는 알거든. 하나는 전문이거든. 근데 하나는 비연계라 그런 것들을 뚫으려면 아무래도 기출에 대한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 생소한 작품도 내가 뚫을 수 있고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이것도 전체 스토리도 알고 있고 금지된 사랑 이야기라는 것도 알고 그 속에서 계략과 계책을 세우는 인물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좀 알면 좀 유리하다고. 그 다음에 거의 연계 체감률이 별로 없는 게 바로 아예 비연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소설이 조금 그래. 그래서 EBS 학습을 하실 때는 고전시가 전체를 좀 학습하시되 너무 괴랄한 거 있잖아요. 용비어천가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더라도 좀 한거 18국 방금 봤던 것처럼 뭐 복선화음가라든지 뭐 만문가라든지 그런 작품들은 조금 전문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산별곡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게 이제 수능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드리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좀 이제 고전 시간은 전체 학습을 좀 하는 것들이 좀 더 낫겠다. 그 대신 일동장류가의 전체적 학습은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 중에 좀 길다 싶은 것들에 대한 학습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당연히 지금 이 라이브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시험지가 좀 있어야 돼. 시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24번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틀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대비와 청킹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속세와 자연의 이렇게 대립으로 나눠지는데 요쪽 라인 잘 잡아주셔야 돼. 그지? 출은 어느 쪽이야? 출사하는 쪽이니까 이쪽. 천은 은둔하는 곳이니까 이쪽. 이렇게 갈라줘서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시요. 나는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평생에 원하는 건 충효뿐이다. 이 두 개 아니면 짐승새끼야. 그러면 이 두 개는 뭐겠어? 충효겠죠. 그리고 지금 이수가 빠져 있는 건 뭐냐면 너한테 어느 정도 연계학습이 돼 있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삼수에 비록 못 이루더라도 임천이 좋으니라 앞에 이수는 사실 뭐냐면 부기공명이 있었어. 부기공명을 추구하지 못해서 지금 조바심이 난다 했는데 비록 그 공명을 못 이루더라도 라고 해가지고 이수를 그냥 셀은 빼버렸단 말이야. 근데 네가 이수 학습이 돼 있다는 게 전제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EBS 학습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지시어를 바탕으로 이 두 일이라든지 비록 무엇을 못 이루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비로 딱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과 33번 같은 거, 문학 같은 경우 말이야.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3점짜리들이 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보기 문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 부적절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럴 때 선지는 분명히 분절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분절적 사고야.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할 때 선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내 관점에서 A라는 학생을 평가해. 내 관점에서 A라는 사람을 평가해. 그럼 A 말이야. 내 관점에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윗글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보기 내용이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주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건 여기에서의 팩트, 여기에서의 보기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얘네 둘이 연결이 돼 있는지까지 봐야 돼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히 33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33번 한번 봐봐. 이거 어떤 사람은 풀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풀 때 씨 맞다 왜 다 맞지? 막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분절이 안 된 거야. 분절이 돼서 요 앞에 부분을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가령 이제 형과 동생이 갈등하는 것은 뭐 전쟁의 어떤 폐해를 드러내게 하는군 이랬어. 근데 형과 동생이 갈등한 적 없어. 이호철의 나상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틀려먹은 거야. 여기도 분명히 사실관계를 이제 잡아나가시면서 접근했어야 돼, 실제로. 알겠어?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미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따져보고 둘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어야지. 보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18번을 보세요. 그 18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간혹 이제, 그리고 이거 되게 특이한 게 이 대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죠. 대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에 있는 대화들을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인물에 대한 논평은 이제 대화 안에서 있으면 돼요.
이런 인물은 A란 뭐 예를 들어서 이 애는 회상군택 10이에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돼. 알겠어? 내가 항상 예로 드는 게 뭐야? 내가 잘생겼다. 넌 내 수업 듣는다. 근데 내가 잘생겨서 수업 듣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앞뒤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물에 대한 논평, 갈등 해소, 문제 해소 방안. 근데 논평을 통한 해소 방안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지금 틀리는 문제 18번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서 지문의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 틀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이러한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가를 따져줬어야 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분절을 시킨 다음에 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사실관계 확인은 주어가 바뀌진 않았는지 혹은 의도가 삽입되진 않았는지 의도나 원인이 삽입되진 않았는지 혹은 인과나 선후관계가 바뀌었는지를 따져주는 거야. 다시 주체가 바뀌었는지 인과 선후가 바뀌었는지 잘못된 의도가 삽입되었는지. 옛날에 이제 그 심생전이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 소강통교라는 곳에서 이 남자 여자가 마주친 거야. 마주쳤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 집 앞까지 따라갔어.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감옥 경찰 갑니다. 경찰서 가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누군지 아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비한테 얘기를 해요. 얘야, 밤이 무섭구나. 자물쇠를 갖고 오너라.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저번에 소강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으시죠? 남자한테.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문을 열어 당신을 맞이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시비한테는 얘야 무섭구나. 자물쇠를 갖고 오너라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존나 세게 내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를 탁 낸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는 사실 뭐냐면 의도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죠. 근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럼 틀린 거잖아, 그지? 네. 잘못된 의도가 삽입돼 있다고. 알겠어? 우리 30번, 33번을 풀면서 그리고 18번을 처리하면서 팩트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잘못된 의도가 삽입되진 않았는가? 앞뒤 연결성은 잘 들어맞는가? 오케이? 이건 30번 관련이 아니라 18번 관련인데 18번 문제와 관련해서 요런 어떤 문제 기억나세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작품에서도 요게 문제가 항상 됐었어요.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한 것은 그렇게 얘기했어. 먹어라. 어서 먹어볼 말다.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불길함을 느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 국수를 먹으라고 권해서 냉랭함이 사라져서 국수를 그냥 국수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불길함을 느끼기 위해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고 어머니의 낡은 먹고모신을 보았기 때문이야. 앞뒤 연결성이 전혀 안 맞죠. 이런 문제가 난도가 높아진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틀렸던 이유 중에 많은 이유는 이렇게 앞뒤 연결성에서 망가졌을 확률이 좀 높아요. 알겠어?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본 적 있죠? 2020학년도 수능.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서 있어.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어. 그럼 이 흐르는 거, 부는 거 구조가 유사하면 내용도 유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꾸 흘러가는데 바람은 자꾸 흘러가는데 내 발은 서 있을 뿐이야. 그러면 흐르는 데와 서 있는 데가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끈다 그러면 없는 인과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좀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단벽, 라일락, 저벽,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집 개, 똥 하나 뭐 등등등 나열이 돼 있잖아. 병렬을 인과처럼 연결하면 매력적인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정답, 적절한 문제 매력적 오답 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 당시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다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적절한 문제였다면 매력적 오답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였으니까 여기서 이게 정답이 됐었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33번과 문항을 구성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단벽 안에서 본과 같은 세계들을 대상과 공유하려 하는 게 아니라 다 병렬적으로 나열이 돼 있다고. 이 병렬을 인과처럼 연결하면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정답, 적절한 문제 매력적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연계 체감이 기본적으로 좀 높다. 그리고 어느 정도 EBS는 알지라는 면에서 여태까지 고전 시간 정도는 시험 문제를 내왔으니까 EBS 학습과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른 강좌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OBS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연계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분절적 사고로 갈라주고 각각의 사실관계와 연결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에러가 났을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렸으면 좀 잘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문학은 요 정도로 하되 여러분 반드시 연계뿐만 아니라 기출과 관련된, 저 같은 경우는 인셉션 문학 뭐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그런 어떤 문학 기출학습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연계 체감 정도가 이것도 괜찮았어요. 그죠? 꽤 이제 높았어. 제가 6월 1일 날 시험을 봤죠. 오늘 6월 1일이죠. 어제 엊그저께구나. 요걸 올렸었는데 강의로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당연히 배운 것들이고, 이 물리주의에서 동일론, 기능주의, 행동주의가 나눠져요. 그리고 기능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이제 중국어만 논변, 그죠? 우리가 요번에 시험 문제 봤던 요런 것들이 나왔어. 똑같잖아요 지금 구조가. 여기서 흘러가는 이 구조가 이 세 가지거든요 결국. 요런 논의 범주와 이제 정리가 조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앞부분은 좀 빨리 읽게 처리를 해놨어. 요번에 특징이 뭐냐면 독서 연계가 전부 다 됐는데 제니스와 레벤더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앞부분에서 EBS 체감을 좀 느끼게끔, 그 다음에 뒤에는 출제자 지들이 하고 싶은 말 때려 박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EBS 학습을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굳이 그걸 이제 찾아서 EBS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정도 풀어도 괜찮은데 독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풀고 싶다면 한 번 정도. 근데 그걸 뭐 여러 번 회독해서 풀 필요는 없어. 왜냐면 평가랑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내용 확보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역시 저는 이제 라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EBS 블랙에서 이제 나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뭐냐면 이 가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가나 지문이 지금 특이한 게 뭐야? 특이점이 뒤로 밀렸죠. 무슨 소리냐면 이 난도 조절을 좀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이 가나 지문의 난도를 평소보다는 좀 더 올려볼까?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대신에 이제 과학기술 지문의 난도는 조금 줄여볼까? 근데 결국에는 수능 날은 좀 이제 과학 지문도 어렵고 인문 지문도 어렵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백스럽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가나의 경향성 중에 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인문지문일 때 나는 주장이 강한 글이 나와요. 항상. 알겠어? 그러니까 해결을 갖다 놓고 해결을 부숴버리는 거야. 누군가를 갖다 놓고 누구를 까는 게 많어.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가는 뭐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그것에 대한 사실 이 출제자, 즉 교수님의 비판인 거죠. 요 포인트를 잘 이제 판단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 우리 2022학년도 수능도 분명히 해결의 변증법, 그죠? 예술, 종교, 철학이 왕이다 해놓고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야, 근데 말이야. 그 철학이라는 거 객관성이 좀 그래. 그래서 재객관화가 필요해. 그게 바로 다시 예술. 즉, 통찰을 바탕으로 한, 그죠? 그런 어떤 사유를 매개로 한 최고의 논리적 지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이 그 자리에 다시 와야 돼. 예술을 이제 평가 절상시키는 거야. 해겔은 예술을 평가 절하했는데 얘는 이제 평가 절상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가의 입장과 달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돼. 물론 텍스트를 보면서 따져봐야겠지만 여기도요. 분명히 박제가가 거의 청 빠였거든요. 청 엄청 좋아요. 근데 이덕무는 평등견이라고 해서 평등하게 봤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었냐면, 야, 근데 중국의 상황을 볼 때 좋은 점만 있진 않았어. 부정부패도 심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란의 조짐도 보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야? 너 너무 한쪽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박제가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요번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야.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여러분 14번 문제와 16번 문제들을 잘 보시면 16번 문제는 전형적인 이제 보기 문제, 풀이 문제인데
결국엔 윗글과 이제 여러분이 협력해서 처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라고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나오고 있는 경향성을 그대로 반영한 문제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16번보다 14번이 더 어려웠을걸? 그죠? 14번 맞죠? 이 14번 문제가 더 어려운 학생들이 좀 있을 거야. 헷갈리고. 이런 학생들은 계속 지금 아도르노에서도 자빠지고 헤겔에서 자빠지고 왜 그래요? 관점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알겠어? 이 관점을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문에서도 필자가 생각하는 I think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 그러니까 주체가 중심인지 그 전에 나타나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은 그런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뭐 블라블라 하는 것들. 결국에는 모두 나의 몸이다. 이런 어떤 체현에 대한 중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별하면서 나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것. 그러니까 제대로 깔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야, 너는 너무 주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주체 이전에 감각이 있을진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놓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야. 전체적인 대의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해겔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해겔을 부수는 거고요. 얘도 이제 나의 입장에서 박제가 부수는 거고요. 얘도 나의 입장에서 지금 앞에 가를 이제 평가하는 거야. 그럼 가를 읽을 때는 가 중심으로 읽다가 나를 볼 때 결국 필자의 생각과 필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발문을 볼 때 가령 14번 필자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던져준다고. 그럼 반드시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잘 보고, 그죠? 그 대비 속 경중을 따지는 건 결국에는 인문 철학 지문의 기본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알겠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나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화작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화작은 이제 상대적으로 쉬웠고 혹시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함정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은 화작 강의 같은 경우 뭐죠? 그런 부분들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작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비슷한 문제들, 기출문제, 사실 순서는 평가원, 교육청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죠. 평가원 문제부터 한 3번 정도 마스터를 하세요. 화작에서 은근히 의문사하는 새끼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3번 정도 회독을 하면서 접근을 좀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매 같은 경우는요, 좀 총체적 체계가 좀 중요했어요. 언매가 조금 까다로웠죠. 35번을 보시면 언어의 독서화라고 내가 써놨는데 뭐냐면 이게 독해처럼 풀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안다고 나 이거 알아 저녁에 맞겠지 이렇게 나조는 저녁에 이질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문 내에서 상위 범주가 부사격 조사 범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례는 앞에 있는 핵심과 연결되는 걸 잊지 말라고. 알겠어?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36번 같은 경우도요. 의미상의 주어. 제가 분명히 엄매 기실회 때 의미상의 주어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야.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은 뭐뭐 이러시니. 그죠? 이 시가 나왔는데 왕이 높으니까 이름까지 높여진 거야. 이건 이것과 좀 결은 다르죠. 우리 오늘 문제를 풀었던 거의 의미상의 주어의 좀 더 확장판입니다. 간접 주체 높임인데 그럴 때 왕이 높으니까 왕의 이름까지 올려서 시를 썼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죠? 페이크는 용왕이 세존을 모잡거라고 할 때 얘는 객체 높이면 세존을 올리는 것인데 용왕을 높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나올 범주도 좀 기억을 하라고. 요즘에는 낼 만큼 내서 주체, 객체, 상대 높이면 낼 만큼 냈어. 거기서도 확장해서 낼 수가 있다고. 알겠어? 이제 고전도 통사, 비통사, 합성어까지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37번에 서술어 자릿수.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린 학생들 좀 있을 거야. 이거 실현 조건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알겠어? A, B인지 A, C인지 똑바로 따지세요. 예. 안 그러면 또 의문사 하기 쉬워요. 그리고 명사절은 이제 조사와 결합해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가. 그리고 안긴 문장이 부사로 기능하는 게 맞는지, 안긴 문장 속에 부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여기서는 안긴 문장이 무슨 어로 기능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안긴 문장 속에 무슨 어가 있는지 따지는 것도 다른 범주라고. 알겠어? 두 개를 구별하면서 이제 풀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37번에 지금 3번 선지 쓰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있음으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종속적 연결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혼문장이 있고 겹문장이 있고요. 겹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범주를 나눠 놓으셔야 여기서 안 헷갈려요. 그냥 디립다 암기 문장만 찾으면 당연히 못 봐. 전체를 못 본다고. 요 새끼가 있었잖아. 요걸 못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이걸 왜 못 찾아? 그러니까 요 체계를 못 잡아서 그래요. 결국에는 차이나 구별을 통해서 그리고 상위 범주를 통해서 결국엔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포인트들을 좀 못 잡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특이점이라든지 에브노멀한 특이점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구별과 상위 범주들을 따지는 체계성,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범주와 구별을 바탕으로 한 체계, 그 다음에 특이점을 이제 따져주는 것. 그 다음에 38번 의문 문제도 음절의 끝소리랑 자음군 단순화가 다른 것들.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죠? 받기 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삶이 되는 건 하나 빠지니까 이거 자음군 단순화예요. 이 조사가 딱 들어왔을 때 얘는 받기라고 같이 움직이고요. 얘는 삶이라고 따로 움직이잖아. 따로 움직이잖아. 그럼 얘는 두 개인 거야.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자음군 단순하고요. 얘는 그냥 같이 옮겨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받기 되는 현상 자체는 음절의 끝소리지.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와 자음군 단순화를 구별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어?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뭐냐면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이 꽃은 된소리 되기 아니라 그랬죠. 똥도 된소리 되기 아니라 그랬죠. 그냥 된소리야. 된소리 되는 건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늦깎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늦각 할 때 그 깍이 이제 이미 된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 되게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것 같아. 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따져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별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 그 다음에 담화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다 물어봤어. 지시 표현, 대용 표현, 대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의 우리라는 거 내가 얘기했죠. 청자 포함, 미포함, 거기다가 상황 지시적인 어떤 구별까지를 다 물어봤다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실 때 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독서 부분은 지금 계속 이 기출이 제일 정수거든요. 기출 학습들 하시고 필요하다면 림미티드 피셋 중에 중요한 걸 엄선해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 진도배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오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역시 연계와 비연계가 좀 이제 같이 잘 연결하면서 학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EBS도 하시면서 EBS 연계 학습도 하시면서 동시에 기출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독서 연계는요. 그래서 독서 연계 관련해서 제가 라인, 그죠? EBS 오브 라인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 EBS 블랙에서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엔 이거예요. 독해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독해 원리, 텍스트 구성 원리죠. 요걸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식 체계와 틀을 쌓는 거야.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경 지식은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너보다 법지문을 당연히 잘 읽겠죠? 둘 다 처음 보는 법지문이라도 변호사가 너보다 더 잘 읽을 확률이 좀 있어. 왜요? 당연히 너보다 잘 읽겠죠. 왜냐면 지식 체계와 틀을 갖췄기 때문이겠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 여러분은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지식들을 좀 넣는 거야. 그래서 좀 요렇게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EBS 학습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단계가 EBS 학습부터 드립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분명히 요 틀에 맞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들로 또 확인 학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있네요. 지금도 5분 동안 좀 질문한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릴 텐데 또 다음 수학 선생님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게시판을 하나 열 거예요. 게시판을 열어서 여러분들 6평 때 틀린 문항들을 좀 써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길게는 못 써드려요. 너무 많아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정도 얘기해 드릴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게시판 참조하세요. 제 게시판. 그 대성 그 마이맥 안에 있는 게시판 하나 열 거예요. 거기서 참고하세요. 이름은 팀대종으로 하겠습니다. 자, Q1. EBS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EBS는 몇 회독하는 게 좋을까요? EBS 교재 자체를 회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한 번 정도 보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 교재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특수화만 학습하시면 반쪽이에요. 한 곳이 팔곡도 아닌 곳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그런 강의들을 학습하시라고. 그지?
내 강의든 다른 사람 강의든 난 내 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연기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BS를 뭐 수능 좋나 뭐 7권 쌓아놓고 이렇게 회독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이 요번에 어려서 50분 가까이 사용했어요. 이거는 선지 판단의 문제예요. 본인이 18번, 30번, 33번, 24번 이런 것들 틀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 그리고 선지 판단할 때는 저한테 배우겠지만 팩트가 먼저고 정서, 태도, 분위기가 나중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주체가 바뀌었는지 혹은 선후도치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의도나 원인이 삽입되어 있는지를 따져주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상반인지 범주인지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뜬구름 치는 느낌으로 들 거야. 그러니까 선지 판단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 판단의 문제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혹은 현대소설에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다 이해하려 들다가 힘들진 않았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세요. 알겠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선지 판단 연습을 하는 이제 기출 강의들을 좀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50분 가까이 썼으면 EBS 연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같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어 같은 경우 독서 지문과 문제를 접하며 평상시 연습하던 만큼 독해가 잘 안 되는 경험을 겪어본 적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꾸 이 연습하던 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그것은 너한테 지식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연습에서는 뭐 1700자 다 공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끼케야 가져가봤자 1200자, 300자예요. 그러면 4, 500자는 결국엔 세컨드 액션, 즉 지문과 선제,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뚫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대입 파악이라든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독서를 통해서 독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강의와 똑같이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체계와 틀,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인문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식체계 틀이 좀 덜 갖춰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지식체계 틀도 좀 갖출 필요가 좀 있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많이 틀린다면 말이야. 그럼 좀 더 부드럽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독서는 다 맞았는데 문학문법에서 나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독서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독서가 좀 난도가 있는 것들 좀 준비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고요. 이런 학생들은 2022학년도나 2019학년도 문제 풀면 또 틀립니다. 혹은 리트 좀 풀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독서 부분 좀 어려운 부분 공부하시면서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연계학습 좀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독서 부분에서 좀 더 강도가 높은 훈련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연계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조금 문제를 틀리는 것도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어? 학생이 잘 얘기했어요. 독서까지 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독서 좀 더 어렵게. 그리고 문학이나 문법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 학습하시면서 이제 특히 언어 파트 학습을 좀 하셔서 좀 시간을 좀 여기서 좀 세이브를 시켜서 여기서 이제 어렵다면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섯 번째 학생. 화작에서 25분 걸리고 자꾸 하나씩 틀리는데 지금이라도 엄매를 바꾸는 게 나을까요?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화작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 그래서 요번에 1등급이야.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풀었을 때 나는 언어도 하나 정도 틀린다. 그럼 빨리 바꿔야죠. 지금 표점 차이가 그래도 한 3, 4점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언어로 바꾸는 게 그때는 낫고요. 본인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의치한 그죠? 그런 어떤 높은 대학에 표점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면 언매로 바꾸고 존나게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화작은 결국에는 공부 시간의 단축이고요. 언매는 시험 시간의 단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근데 단 시간 단축은 여러분이 열심히 잘 했을 때예요. 꼼꼼하게 잘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2개 틀렸는데 문학에서 연계를 잘 보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풀어보니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연계만 주야창창 학습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모두 비연계, 즉 뭐야? 기출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기출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이 기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판단을 했어야 돼라는 연습을 해야 이제 그죠? 문학에서 여러분이 생소한 지문을 나왔을 때도 뚫을 수가 있겠고 연계 지문이더라도 이건 봤다 끝 그 다음에 틀리고 이런 일은 없게 야 이거 나 아는 거야 근데 틀렸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그런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독서 두 개도 요번에는 좀 틀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독서 학습도 좀 이제 강화해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요거 맞죠? 6개까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질문 받아들였고, 더 자세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은 이제 6평때 저 이런 결과가 나왔고 몇 번에 몇 번이라고 써서 틀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분들은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Q&A 말고 게시판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일비 하지 마시고 독서 조금 쉬웠으니까 더 연습하시고 좀 더 어려운 걸로, 그지? 그 다음에 문학은 조금 까다로웠으니까 틀렸다고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되 계속 지속적으로 선지 판단 연습을 하셔야 된다. 언어도 조금 까다로웠으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알겠어? 그런 부분들 잊지 마세요. 제 라이브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